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종토입니다. 텐센트를 보유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8월 18일 수요일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영상 주요 내용은 2분기 실적 공시 및 IR 내용 위주로 해서 거기에서 좀 더 전개하도록 할게요. 텐센트 2분기 매출액은 1382.6억 yuan,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 순이익은 340.4억 yuan,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해서 블룸버그 컨센서스에 부합했지만 지난 몇 개 분기 중 증가율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죠. 우선 2분기 기준 매출 구성을 명확히 알고 갈게요. 매출 비중 높은 순으로 보면 게임이 31%, 핀테크 및 기업 서비스 30%, SNS 21%, 온라인 광고 17%, 기타 1%. 사업별 매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면 게임 플러스 12%, 핀테크 플러스 40%, SNS 플러스 9%, 온라인 광고 플러스 23%. 지금부터 공시 내용 위주로 매출 비중 높은 순으로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우선 매출의 31%를 차지하는 게임 부문은 매출액이 430억 yuan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고 게임 매출 중 95%가 모바일 게임입니다. 주로 왕者荣耀, PUBG 모바일, Valorant, 部落冲突, 天涯明月刀手游등 게임의 매출은 늘었지만 반면和平精英이라는 게임의 액티브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해 관련 매출이 감소했는데요. 그래서 게임 매출이 일부 상쇄됐습니다. 2분기 게임 매출액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은 주로 중요한 신규 게임을 출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향후 잉숑联盟이라는 신규 모바일 게임의 출시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핀테크 및 기업 서비스, 매출액은 419억 yuan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해 성장이 출중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성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기업 대상 서비스의 매출의 대폭 성장은 주로 공공 서비스, 전통 산업의 디지털화, 그리고 이처 자동차 정보 포털 사이트인 이처 합병호의 기업 서비스 관련 매출의 기여 등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매출의 21%를 차지하는 SNS 부문인데요. 매출액은 290억 yuan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는데 주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와 게임 가상 도구 판매 매출의 성장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어서 매출의 17%를 차지하는 온라인 광고의 매출액은 228억 yuan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늘었습니다. 비록 교육 산업 관련 수요가 둔화됐지만 인터넷 서비스와 소비 상품 관련 광고 수요가 증가했고 거기다 이처 합병 후 관련 광고 매출의 기여 등이 텐센트의 온라인 광고 매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228억 yuan 광고 매출 중 SNS 및 기타 광고 매출이 195억 yuan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는데요. 이는 위챗 내의 미니 프로그램이 점차 더 많이 사용됐고 위챗 모멘텀 내 영상 광고 재고의 증가 및 모바일 광고 연맹 관련 매출이 증가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 외에 미디어 광고 매출은 33억 yuan으로 전년 동기 대비 대체로 횡보했는데 이는 음악 광고 매출의 증가가 뉴스 광고 매출의 감소를 상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화면은 안 보셔도 됩니다. 정부의 인터넷 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해 8월 18일 저녁 IR 회의에서 텐센트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인터넷 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은 대세이며 중국의 인터넷 분야에 대한 관리 감독은 세계 범위에서 가장 앞서고 엄격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인터넷 산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필요로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보다 더 많은 관리 감독이 시장에 나타나는 걸 환영한다. 왜냐하면 이는 기업의 사회 가치를 더 잘 향상시킬 수 있고 기업 행위를 규범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는 이번 관리감독 신정책에 충분히 융합하고 포옹할 것이다. 당사는 향후의 관리감독에 대해 이미 관련 틀이 있으며 관리감독 주체가 다르고 각각 다른 산업과 부문에 대해 각기 다른 감독 요구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석을 해야 한다. 당사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완전히 규정에 부합할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며 관리감독은 당사의 장기적인 사업 구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당사는 SaaS, 게임, 짧은 동영상 분야에서 계속 힘쓸 것이며 단기적인 사업 결과도 당사가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반영하고 있다. 또한 최근 언론 보도 중 이런 보도가 있었다.
모 인터넷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드러낸 적이 있다. 이 기업은 더 이상 중점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 10%의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세수 혜택 정책의 조정은 모든 인터넷 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보도에 대해 8월 18일 텐센트 측은 이렇게 답장했는데요. 세율 면에서 2021년 상반기 유효 세율은 11%고 이는 2020년 상반기와 같았다. 난 IFRS에 따라 조정하면 2021년 전체 세율 차이는 약 3%다. 교육 산업의 변화에 대해 텐센트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교육 산업이 당사의 관련 광고 매출의 증가율에 영향을 미쳤으나 당사의 온라인 광고 사업은 장기적으로 위챗 내의 미니 프로그램과 영상 채널의 실적 성장이 견인하므로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다. 네, 다시 2분기 실적으로 돌아와서 2분기 텐센트 실적의 둔화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인데요. 둔화 원인을 따져보면 주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작년의 기저효과, 즉 2020년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2020년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했고 난 IFRS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그러다가 올 들어 코로나 영향이 크게 약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점차 정상화됐죠. 둘째는 정책 영향입니다. 인터넷 이용자 수 급등에 따른 트래픽 급증 시대가 이미 피크를 찍으면서 산업 전반의 성장성이 점차 둔화된 가운데 올해는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 정책이 엄격해지면서 인터넷 산업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았고 텐센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셋째는 투자 확대인데요. 최근 몇 년간 텐센트는 R&D와 기술 쪽에 대한 투자 금액이 계속 고성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 산업 자체가 조정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텐센트는 역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2분기 실적 공시에 의하면 텐센트는 수개 분기 동안 연속 연구개발비가 고성장을 기록했고 올해 2분기는 연구개발비가 128.2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연구개발비의 임직원 복지 관련 비용이 105.2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나 증가했습니다. 그럼 텐센트는 왜 연구개발비를 계속 확대하고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인터넷 산업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텐센트가 피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조금씩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8년부터 중국의 인터넷 산업의 발전 트렌드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했죠. 과거의 인터넷 기업들은 거의 다 2C에 중심을 둔 반면 2B 쪽 응용이 상대적으로 낙후했기 때문에 텐센트는 2B를 사업 전환의 큰 방향으로 잡았고 2018년 9월 30일에 조직 개편을 단행해서 2B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어요. 이렇게 몇 년간의 투자가 점차 효과를 창출하게 되는데 시장 조사 기관인 글로벌 데이터가 발간한 2020년 중국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 보고서에 의하면 텐센트의 시장 점유율이 17%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시장 조사 기관 가트너에 의하면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에서 사업 집행면에서 텐센트의 글로벌 순위는 작년보다 한 단계 향상된 6위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텐센트는 클라우드 사업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죠. 예를 들어 클라우드와 AI 기술의 심층 융합을 통해 3대 AI 플랫폼을 새로 출시했고 300개 이상의 AI 원자 능력과 50여 개의 AI 솔루션을 개방했고 전 세계 12억 개 이상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의 일일 접속 건수는 55조 건 이상, 일일 계산량은 65조 회 이상. 이렇게 투자 확대에 힘입어 2B 사업의 매출액도 계속해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올해 2분기 텐센트의 핀테크 및 기업 서비스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 성장한 419억元을 기록해서 3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면서 31%인 게임 부문 매출 비중에 근접했습니다. 향후에도 텐센트는 2B,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건데요. 이는 단순히 사업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국가 발전의 큰 그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인지한 후 텐센트가 기업의 발전 방향을 국가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도록 능동적으로 맞추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21년 중국 인터넷 산업에서 가장 큰 사건은 반독점이죠. 4월 12일 알리바바 그룹이 양자택일, 즉 입점 상인들에게 다른 경쟁 플랫폼에서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해왔다는 것 때문에 국가시장관리감독 총국이 182억元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7월 7일 반독점법에 의거해 인터넷 분야 불법 행위 22건, 여기에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추싱, 수닝, 메이투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불법 행위 22건에 대해 각각 50만 yuan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어서 7월 10일에는 텐센트가 주도하는 호야와 떠우유의 합병권을 스톱시켰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에는 마찬가지로 반독점법에 의거해 텐센트 및 관련 기업에 대해 30일 내에 독점적 음악 라이선스를 해제하고 고액 선납금 등 라이선스 비용 지불 방식을 중지하는 행정처벌을 내렸습니다. 사실 반독점과 관련해서는 2020년 12월 중순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미 명시한 바 있는데요. 찐중투 과거 영상 중 작년 12월 14일 영상에서도 다뤘는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1년 경제 분야 8대 중점 사업을 제시했는데 그중 6번째 항목이 바로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 확장 방지였습니다. 그럼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반독점을 강조해야 했을까요? 그 전에 지금 전 세계 선진국 중 14억 인구 규모의 나라가 없고 또 인구가 많은 개발도상국 중 중국처럼 발전한 나라는 없어서 중국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쩌면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로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100% 전달하지 못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중국 주식에 투자하고 중국에 대해 공부한다 하시더라도 중국인이 아닌 이상 마인드나 이념적으로 중국인이나 중국 현지식으로 그렇게 가지시기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중국은 한국처럼 여당, 야당이 맨날 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라는 단일 정당제인 나라라는 점을 항상 전제로 깔고 생각해야 합니다. 중국이 40여 년간의 발전을 통해 경제가 큰 비약을 거뒀고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단계에 처해 있죠. 물론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전형적인 저성장 국가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훨씬 높지만 어쨌든 경제 성장이 이미 과거의 고성장에서 이제 점점 떨어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현재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을 이렇게 요약했는데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와 발전의 불균형, 불충분 간의 모순 이렇게 명시했는데요. 이 문구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 방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즉 경제 성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형성된 경제의 그 구조 조정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경제 발전의 저울은 항상 효율과 공평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죠. 고성장 시대에는 효율이 우선이라 대규모 고성장이라는 것이 우선시 되지만 성장성이 떨어지는 시대에는 경제 발전의 저울이 고성장 시대에 비해 공평 쪽으로 좀 더 기울게 되면서 단순히 규모의 성장을 추구하면 안 될 것이고 더욱이 독점으로 초고액의 이윤을 취득하는 것도 좀 그렇겠죠. 개혁개방 40여 년 내 중국은 수많은 기업가들이 성공했죠. 기업가들의 안목과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국의 시대 발전에 순응한 결과물이기도 하죠. 지금 국가가 점점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니 어떠한 기업도 이러한 발전 추세라는 큰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큰 배경에서 인터넷 기업들은 어떻게 갈 것인가? 기업 입장에서는 국가 발전의 방향을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하면 기업의 발전을 국가의 경제 발전 방향과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더 많이 고민해야 할 것이고 기업도 효율과 공평 사이에서 어떤 새로운 균형점을 잘 찾아서 국가, 사회, 기업 이 3자 간에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텐센트의 경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올해 4월 19일에 텐센트가 새로운 전략적 업그레이드를 발표했는데요. 그중 중요한 문구를 보면 소비형 인터넷의 뿌리를 받고
산업형 인터넷을 포옹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 가치 혁신 추진을 핵심 전략에 새로 포함시켜서 모든 핵심 사업의 발전을 견인하도록 한다. 여기서 지속 가능한 사회 가치 혁신을 추진한다. 뭔가 좀 추상적인 문구죠. 지속 가능한 사회 가치 혁신 추진이라는 게 장기 전략이긴 하지만 텐센트는 발표 후에 바로 액션을 취했는데요. 4월 19일 발표 시에 500억 위안을 투자해 지속 가능 사회 가치 사업부라는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4개월 후인 8월 18일 텐센트는 추가로 500억 위안을 투자해서 공동 부유 전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자사의 디지털 과학기술 능력을 기반으로 농촌 진흥, 저소득자의 소득 향상, 기초의료 시스템 개선, 교육의 균형 발전 등 민생 분야에 지속적으로 조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텐센트의 사회 환원이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 지난 7월 중국河南성에서 폭우 수재가 심하게 발생해서 피해가 컸는데요. 7월 21일 텐센트는河南성에 1억 위안을 기부했습니다. 기부는 이름될 만한 기업들이 다 한 거라서 그렇게 특이하지는 않았지만 텐센트는 자체적인 기술 자원과 플랫폼 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뭘 했냐면河南구원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재 구조 요청자와 구조자들의 정보를 적시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수재 기간 이 정보는 300번 업데이트 됐고 방문자가 650만 회를 넘어서면서 이번 수재 구조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와 관련해서는 텐센트는 올해 8월부터 왕者荣耀 그리고和平精英 이 두 개 게임을 시범으로 해서 게임 시간과 소비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미성년자가 법정 공휴일 외의 시간에 게임을 할 경우 매일 1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법정 공휴일인 경우 매일 2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12세 미만인 경우 게임 내 소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왕者荣耀와和平精英 이 두 개 게임을 시범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더 많은 게임으로 범위를 넓힐 것으로 봅니다. 이번 2분기 실적 공시에 의하면 2분기 텐센트의 중국 내 게임 전체 매출 중 16세 이하 이용자의 비중이 2.6%를 차지했고 그중 12세 이하 비중이 0.3%를 차지했습니다. 즉 텐센트의 게임 매출 중 미성년자의 비중이 너무 낮으니까 영향은 별로 크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게임 사업의 그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텐센트가 향후 계속해야 할 중요 작업 중 하나라고 봅니다. 8월 18일 IR 회의에서 텐센트 측이 또 어떤 내용을 언급했냐면 텐센트의 생태 환경은 본질적으로 개방적이고 텐센트의 생태 목표는 중소형 기업들이 텐센트 생태계에 융합해서 개개인과 중소기업, 상인들이 공평하게 고객들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 하에 텐센트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생태 목표를 달성하기를 희망한다. 플랫폼 기업마다 각각의 제도가 다르겠지만 텐센트는 타사의 플랫폼과 달리 상인 대상으로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지 않을 것이다. 타사 플랫폼과의 연결은 매우 복잡한 문제다. 텐센트는 타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나 동시에 타 플랫폼 기업들도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길 희망한다. 텐센트의 개방하고 윈윈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초심은 산업의 공영, 공생을 최대한으로 견인하는 것이다. 중소상인들의 이익을 손상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타사 플랫폼과 연결하는 것은 텐센트가 반드시 회피하는 방향이다. 네, 다시 인터넷 반독점 쪽으로 돌아와서 지금 사람들이 사색하고 있는 게 아마 인터넷의 진정한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만약 과거처럼 비용 절감, 효율 향상,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고 승자가 다 해먹는 그런 사업 모델. 만약 계속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도 기업의 선택일 수 있겠지만 기업의 가치라는 게 상업적인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평하고 효과적으로 사회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더 나아가 국가 가치 또 더 나아가 글로벌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라고 봅니다. ESG 중 S에 해당되겠죠. 아시다시피 사회 가치라는 것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작업이고 또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수익을 창출하지는 못하죠. 하지만 아주 길게 보면 지금 이런 쪽에 발빠르게 투자를 시작해서 꾸준히 해 나가야만 나중에 언젠가는 그에 해당되는 보답을 받을 수 있겠죠. 인터넷이라는 기술은 경제와 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고 국가 전략상 디지털화를 포함한 신형 인프라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산업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 텐센트 등 기타 대기업이든 인터넷 산업은 지난 20년간의 세월을 겪으면서 이미 성숙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고성장 단계는 이미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8월 18일 2분기 실적 발표 후 다음 날인 8월 19일 텐센트의 주가는 3.44% 하락했습니다. 홍콩 증시가 2월 춘절 연휴 이후부터 즉 2월 18일부터 계속 급락했는데 특히 홍콩 테크 지수의 낙폭이 컸죠. 춘절 이후인 2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무려 45% 하락했고 거기에 포함되는 이름 될 만한 기업들은 거의 다 30%에서 50% 정도 급락했습니다. 8월 19일 홍콩 테크 지수가 2.93% 하락했고 홍콩 항생 지수 2.13% 하락, 홍콩 H 지수 2.56% 하락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찐중토에서 누차 언급했지만 올해는 산업 정책상 상황인지라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도 크게 기대하지 않은 편인데요. 이번에는 주가의 추세적 반등까지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찐중토였습니다.